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5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일자리가 33만 9천 건, 네, 33만 9천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반응을 했는데요. 지금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지금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숫자에 대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달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일자리는 늘었는데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이 보고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죠. 랠리를 이어갔고요. 특별히 지금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확인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숫자가 나와서 환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업률도 같이 높아졌고요.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 한마디로 엇갈리는 상황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이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여기죠. 62.6%. 지금 3개월 연속 동일한 수준이고요. 사실상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3.7%로 3.4를 기록했던 직전 달에는 사상 최대 실업률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0.3%포인트가 급격하게 올랐죠. 실업률도 오르고, 그리고 고용 건수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먼저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업률에 비례를 하죠. 이 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 부분은 실업률에 비례를 하게 되고요. 또한 고용률에는 반비례를 합니다. 고용률은 이거죠. 고용률에는 반비례를 하게 되는 게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업률 관련한 영상 더보기에 링크로 넣어둘 테니까요. 그거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그런 비례관계라든지 실업률 계산식으로 만든 영상을 보시면 이번 고용 건수라든지 실업률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실업률, 고용시장, 고용률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62.6%라는 이 부분은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 한 3개월 연속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상당히 낮은 국면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와중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용률이 떨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보시면 고용률이 여기서 이렇게 미비하지만 조금 떨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업률에 비례를 합니다. 고용률에는 반비례를 하고요.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본다면 가장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음에도 지금의 실업률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런 상황에서의 실업률 증가는 저는 심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수준의 실업률 3.7%로 집계가 됐죠. 3.7%로 직전보다는 0.3%포인트가 높아졌는데, 만약에 코로나 직전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직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 수준이니까 이것을 적용을 해보고 지금의 고용률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실업률이 3.7이 아니고
3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한마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고용률의 감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비농업 고용 조사 건수가 조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기업들을 대상,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계가 다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 건수가 33만 9천 건이죠. 이 부분 33만 9천 건인데 이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3만 9천 건이 증가했다라고 한 결과는 기업 대상의 조사 결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얼마일까요? 네,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31만 건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가구 대상으로 한 고용 건수로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업률은 높아졌고, 그런 반면에 기업 대상으로 지금 비농업 고용 건수를 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만 9천 건으로 나와서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어떤 것에 더 의미를 담아야 할지 그건 뭐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뭐 단순한 지금 이 건수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건수로 지금 따져야 될지 아니면 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에 반영되는 요 부분이죠. 요 건수 오히려 31만 건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이거는 뭐 각자 판단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서히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고할 것만 같았던 고용시장의 균열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게 이 부분이죠. 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건수로 파트타임을 구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요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노동시간 자체가 또 줄어들었죠. 노동시간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 노동시간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저임금 파트타임 잡이 집계가 많이 잡히면서 나타난 고용보고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뭐 지금 고용 건수라고 그냥 집계만 해서 크게 뭉퉁거려서 보게 되면 이 숫자죠. 33만 9천 건. 이것만 놓고 경기가 살아나는 확장 국면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노동부 5월 보고서가 저는 이렇게 기업 대상으로 한 결과치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차이가 비농업 고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낮아지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추이를 보는 거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보시게 되면 증감률이 둔화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약간씩 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이가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 조금 확대해보면 의미 있는 패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쭉 떨어졌다가 빡 올랐다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더라도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 가운데 항상 침체가 이렇게 있었던 거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둔화가 되는 모습 속에 항상 침체가 반복됐다. 지금도 확장이 아니고 계속 둔화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월달 고용보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